이제 기타 번역 규정 쌍가로본 쭉 나오죠? 쌍가로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보통 이제 나중에, 이건 뭐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건 없고, 몇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물론 이제 회사 건물, 이 회사 건물 어디에서, 대피소에서, 분묘지간이, 무용을 저당자표 뭐 했다고? 재혼을 했어요. 남들은 초혼도 못하는데 재혼까지 합니다. 재혼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회사 합병이에요. 근데 이게 신축 건물이에요. 이건 봐줘야 되겠다. 신축 건물. 신축 건물. 무슨 얘기냐면 내 땅 위에 건물 줬죠? 그 신축 건물이죠?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요. 그냥 건물 지면 바다 매립하면 소유권 취득하듯이 건물 지면 내 거야. 취득했다니.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뭐예요? 막 흥분해서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네. 제가 내 땅에다 집 줬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날라왔어요, 이거? 취득세 내라고 날라왔어. 그래서 막 그분이 침을 튀기면서 흥분을 하고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물어봅니다. 왜 내 땅에다가? 내가 집 줬는데. 왜 취득세 내냐고. 와서 막 따지듯이 물음습니다. 뭐 했다고?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무슨 세금 내야 된다고? 취득세 내야지. 취득했으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건물 지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왜 등기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왜 하는 거예요? 처분하려고, 팔라고. 이게 무슨 요건이라 했어요, 지금? 처분이라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요지를 잘 모르고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지 말고, 참, 물어보는 걸 잘 이해하고,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이게요. 신축 건물 왜 등기하는, 보존 등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처분하려면 등기하라는 게. 등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7월 달에 뭐만 내면 살면 돼. 재산세 내면 살면 된다니까, 건물. 등기하는 이유가 팔기 위해서 한다니까, 신축 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자, 신축 건물, 요게 이제 법정대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권리 소멸. 자, 소멸 시에 완성한 물권의 소멸. 이게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거? 법이 정한 지상권이다. 지상권입니다. 어디 정해놨다고? 법이 정해놨으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게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 무용이가 뭐 했다고? 이게 법정지상권이니까 무용이가 재혼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축 건물하고 법이 정했다는 무슨 단어가 보이면 법정지상권,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대의권, 법정이란 법이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굳이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아까 뭐는 취득시효는, 자, 이렇게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어디에 정해놨습니까? 민법 245조의 법에는 정해놨지만 예외다.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정해놨죠? 민법 187조의 뭐예요? 예외 규정이다.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유언에 의한 징여였죠? 유증이 나오는데 유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뭐예요? 전체적인 거 포괄 유증.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전부를 다 주겠다. 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2분의 1 주겠다. 이렇게 포괄해서 유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표시 관악구 시림동 100번지 뭐예요? 대 400제곱미터 특정해서 주는 게 뭐라고? 특정 유증이에요. 그럼 이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상속과 같아요.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한다. 근데 특정 유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 구별해 주자. 자, 한번 듣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뭐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 이 무용이가 재혼했다고 하는 것은 원인행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 원인행위가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을로 하죠. 그러면 을로 하면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물권 권리 변동,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이게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 뭐예요?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요.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된 걸 보겠다는 게. 다시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되는 거 이거? 갑한테 복귀됐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요 이전 등기를 왜 말소하냐면 무슨 요건이니까? 처분 요건이다. 꼭 이 등기를 말소를 시키지 않더라도 뭐예요?
소멸되는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왜 말소해야 되냐면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 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원인행위 뭐가 되면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되면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해더라도 소유권은 뭐예요? 갑한테 복귀 되니까 권리가 뭐가 된 걸로 보겠다? 소멸된 걸로 보겠다. 소멸된 걸로.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처분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 용익물건은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된 걸로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서 무효를 하더라도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지상권 등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등기가 후등기를 뭐 하고 있으니까 저지하고 있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할 수 없다.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용익물건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죠? 자,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는데 왜 등기한다고? 아, 처분하려면 등기. 왜? 아,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 하라. 자, 그 다음에 자, 재단법인 설립 행위한 물권의 기속과 혼동이 있어요. 혼동. 하여튼 요거라도 오늘 요거라도 기억하라니 무용이. 자, 뭐 요거 이해만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만 해두시고. 자, 거기 이제 기타 법률 규정에 예가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이해만 하고 가자니요. 이해만 하고. 자, 등기 일반적 효력 있죠? 효력보다 요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요건 중요하다 그랬죠? 요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요건과 효력은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원래 한 문제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 특이하게 2문제씩이나 나왔어요. 자, 2문제씩 나왔으니까 자, 하여튼 중요하니까 보자. 자, 그러면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 요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건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무슨 요건? 형식적 유효요건.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자, 형식적 유효요건 얘기 나와서 일단 1번은 뭐예요? 등기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야죠. 일단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거 써있죠? 그래서 여기 적법 절차 그런 말 써있어요. 적법 절차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를 의미한다. 즉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29조에 11개의 뭐가 있어요?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를 요한다. 따라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은 각하사에 해당하는 등기는 뭐예요? 등기를 뭐하라고 이거? 각하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쌍가루 2번 얘기입니다. 쌍가루 2번. 쌍가루 2번은 뭐냐면 1번 적법 절차에 위반한 등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각하사에 해당해도 불구하고 이를 뭐하지 않고 각하지 않고 뭐예요? 실행한 등기를 말한다. 이 얘기죠 지금.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등기를 하더라도 판례는 당사자의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게. 그거 주세요. 판례는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사가 있고 또한 뭐예요? 무슨 요건?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뭐라고? 유효다라고 하는 판례다니까. 자, 이제 그게 중요한 단어니까 그 내용을 줄쳐놓으시고 답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문서 위조 있죠? 거기 별표 크게 두시고 자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문서가 위조됐다. 이더라도 그것이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추인 뭐예요? 나중에 밀어서 인정하자는 거죠. 자, 추인이 있을 때는 그 등기 유효하고 등기 신청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 등기관이 뭐예요? 각하야지만 강가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또 사망자 죽은 사람이 의무자로 경제되는 길에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룬 것이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만 자 관할권 위반이라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각하에 대나 이걸 강가하고 실행한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한다 써있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 유효권은 말 그대로 이거 형식적 이건 뭐 실체적이죠? 법이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지만이 등기가 무효인지 자 유효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관할등기소 가야 된다 그랬죠? 예, 관할등기소 가야 되는데 관할등기소에 위반한 등기는 이건 무조건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무효다. 실체관계 부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에 금능동에 뭐예요? 금능동에
자, 뭘 갖고 있어요, 지금? 땅을 갖고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등기소는 여기 그 파주 등기소 있나요? 파주 등기소요? 그 파주 등기소 가야 되지 의정부 지원 갔다는 게. 그 의정부 지원에서 받으면 안 돼요. 왜? 등기부는 어디 있어야 되니까. 파주 등기소 가야 되니까. 그 만약에 의정부 등기소에 등기과에다가 그 어디에 있는 파주시 금융동에 있는 자 금융동에 있는 뭐예요? 뭐를 그 부동산 등기부를 갖고 있으면 내 거는 맞아. 근데 뭐가 틀리다는 얘기니까 관할 등기소가 아니야. 그럼 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는 등기부를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어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뭐해버려 이거.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 아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하고죠. 아까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하고죠.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외웁니다. 부일용 이렇게 부일용. 부일용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를 하잖아요. 이 부일용 저수지는 자 거기 뭐예요? 수용을 하는데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돼요? 보상을 안 줘요. 보상 없다. 이거 외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이 가능하고 용익 물건이 가능하고 저당권하고 뭐예요? 소유권이 젖는 게 뭐에 대해서 가능하고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절대 자기 지분만 나오면 뭐 안 된다고 보존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래도 이거 부일용 저수지라고 이제 보시고 그거 적을 거 없어요. 어디 여러분 암기광고 몇 번에 있어요? 네? 맨 앞에 있죠? 몇 번? 3번에 있어요? 3번? 네, 그 3번 보시면서 기억합니다. 그 3번에 서 있죠? 부일용 저수지. 그 2번에 부동산 등기 종류 나오죠? 뭐 기일을 변경하면 뭐예요? 말의 몇이란 뭐 이런 거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1번 소등심의 지장치자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3번 부일용 저수지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부일용 저수지 기억하고 그 등불킨 무슨 경기? 공판상 경기 나오죠? 그거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꼭 오늘 외울 거 없어요. 부일용 저수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부일용 저수지.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자,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이게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효예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말소하겠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뭐 해오면 등기를 신청해 오면 우리가 뭐예요? 각하사유가 이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11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자 1호 관할권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11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해 보자. 그러면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이 11개에 해당하면 뭐 하면 돼요? 이거 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걸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니 실행이 됐다. 그게 이게 실행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다니 이게 실행이야. 다른 말로 경료가 됐다니 경료 실행이 됐다니 경료가 됐다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기해 지금. 그럼 이 두 가지는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무효야.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말소하겠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요걸 따져보는 거지, 요거. 자, 3호, 그거 뭐예요? 그 등기 신청이, 신청, 권한 없는 뭐예요? 신청이 등기했다든가. 아니 뭐예요? 4호 신청서 방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5호, 4호는 뭐예요? 자, 만약에, 자, 돌아가신 분이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해 와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이 안 왔다는 얘기죠? 이런 사유에 해당한 것이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가 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는 이렇게 진위의 뭐예요? 진위의 의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는 게 무권대리인 누가 등기했다고? 무권대리인이 뭐예요?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사자명의 죽은 사람 명의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인감유명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감유명이 위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뭘 못하고 각하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실행됐죠?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의사가 있고 죽은 사람의 상속인의 의사가 있어서 뭐가 해요?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 의사가 있다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이거.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이거.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대법원 뭐라는 게 이거. 판례다는 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자,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좀 암기 좀 하자니까, 암기 좀. 자, 그 말이 의미를 가면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갑이란 분이 뭐예요? 사망하셨고 누가 자, 뭐 상속이 이루어지고 누가 민법 997조에 의해서 을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뭐예요? 이 상속인은 법률 규정에서 이제 이 법률 규정에서 뭘 취득하는 거 이거?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진짜 소유권자는 누구란 얘기니까 을하고 병이다니까. 자,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좀 사고 싶은데 자, 소유권자를 알아보니까 돌아가셨대. 그럼 할 수 없이 누가 하고 이거 진짜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실체적인 관계, 계약 관계를 맺었다. 실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금. 근데 등기관은 이분이 돌아가신 거 몰라. 근데 만약에 뭐 2번 이전 등기했어요. 자, 누구 정합으로 원인을 모르해서 매매를 등기했다. 그 얘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등기를 봤을 때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의무자로 등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우리 민법에 자, 아까 뭐예요? 민법에 자, 187조에 등불킨 공판상 경기 그래서 상속은 뭐 해놓고 이거 처분 요건이니까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하지만 등기하고 팔아라 했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부동산 등기법 뭐 각하사유 중에서 자, 몇 호에 4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등기법하고 법을 뭐예요? 법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반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뭐에 대해서 절차상 절차적인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누가 현재 소유권자는 을과 병이니까 이 정이란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가 뭘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 해서 이 등기를 무효라고 치게 되면 자, 여기 3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버려요, 이거.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여기 4번 뭐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상속해서 누구 을하고 병 집어넣고 다시 누구 이 정은 을하고 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5번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이 되죠? 그럼 어차피 소유권자는 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으로 끝나야 되지 또 다시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좀 위반했지만 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자체를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누구 이게 지금 무권 대리인이 뭐예요? 자, 누구 이 갑의 사촌 동생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의 인감임명을 뭐예요? 인감을 뭐 했어요? 인감임명을 유죄해서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내가 진짜 대리인이다. 나한테 사라라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얘가 진짜 대리인인 줄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얘가 무권 대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하겠죠? 근데 정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엄청나게 황당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네 을이라고 하는 네 동생이 뭐예요? 인감을 보여주길래 진짜인 줄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이 얘한테 너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누구 을의 아버지 A가 자기 자식 감옥에 가는 게 이제 찝찝하니까 자, 이 갑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 못난 아들로서 미안하니까 내가 돈 지금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가보다 2,000원 더 줄 테니까 네가 파는 걸로 하라라고 이제 돈 받고 갑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한테 정한테 내가 파는 걸로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으면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거 이거. 유효한 거로. 왜? 실체관계가 부합되잖아요. 진짜 소유권자가 파는 걸로 되니까. 그 얘기 지금. 뭐가 유죄됐다 하더라도 인감이 유죄가 됐더라도. 그러면 자, 이 등기의 무효는 인감임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없다는 게 이거. 실체관계가 없어서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 실체관계가 없어서. 자, 그래서 누가 이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가는데 자, 누가 을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매도인 갑아 너 인감임명 가져왔느냐? 가져왔다. 몇 개월짜리냐라고 보니까 인감임명이 뭐예요? 인감임명이 몇 개월짜리더란 얘기예요, 이거. 8개월짜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요구합니다. 8개월짜리 안 된다.
다시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3개월짜리 떼오라 그러니까 가기 귀찮죠? 추워 죽겠는데 동사무소 가기.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뭐예요? 화이트를 꺼내갖고 지웁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만들었어요 지금? 3개월을 만들었어요. 위조를 했죠? 근데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자 그러면 이게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실체관계가 없으면 무효지만 실체관계가 있었죠? 유효로 보자니까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김사기가 자 간몰래 김사기가 뭐예요? 공문소유지에서 김사기가 등기했어요. 김사기가 이거 무효라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없었어요? 실체관계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됐죠? 인간명이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관계가 없으면 무효. 무슨 관계가 있으면 실체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유효.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외우자니까 이해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기 방법에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는데 뭐라고? 무대가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자 실체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따라해보세요. 무대가 사위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올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따지라는 게 무권대리인, 유효, 위조, 유효 이렇게 그 자만 보면 뭐 유효 이렇게 따져본다는 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중복 등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등기부가 2개 있으면 선등기가 유효하다라고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왜? 나머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나온 중복등기는 30년 만에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나와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거나 이해되죠. 뭐라고? 자 쌍가루 2번에 중복등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갑구의 중복등기 나오죠?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도 뭐예요? 먼저 행하진 것이 유효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존등기 명의자가 동일이 아닐 때도 뭐예요? 자 그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뒤에 보존등기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등기를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무효다 써있죠? 원칙상 무효다 써있죠? 그래서 항상 뭐가 유효한 거야 이거? 먼저 한 게 유효하다. 먼저 만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등기하면 항상 뭐라고? 먼저 한 거예요. 선등기. 자 하여튼 중복등기하면 중복선 그랬죠? 중복등기하게 되면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2달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결혼하려면 선을 보는데 중복해서 몇 번 봐요? 한 번만 봐요. 선 한 번 보고 결혼한 사람이 어딨어? 몇 번 보지. 저같이 40에 결혼한 사람도 2번 봤는데 중복. 선 2번 봤는데 몇 번 보라고? 2번 중복선. 하여튼 중복 등기하면 뭐예요? 중복선입니다. 선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다음 자 43페이지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 나오죠? 그래서 등기와 실체관계가 뭐라고? 부합해야 된다. 부합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건 뭐냐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써 있어요. 그래서 실체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여튼 뭐 복잡하게 딸 거 없이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 두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으면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한다 써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놓고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등기하면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이 계약하고 뭐예요? 실체적인 계약 관계하고 등기부의 기재상의 일체 불일체 이거. 불일체하죠? 이거 절대 무효다. 왜? 계약이 전세권이면 무슨 등기하라고? 전세권 등기하고. 계약이 뭐예요? 저당권이면 저당권 등기하고 그래야지. 전세권인데 저당권 등기했다든가 저당권 계약 맺고 전세권 등기했다든가. 자 뭐가 된다 이거. 절대 무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변경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효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기 3번에 그게 중요하다. 그 별표해 두시고. 자, 권리 변동에 대한 뭐예요? 권리의 변동 과정에 뭐예요? 태양 나오는데 이게 모습의 행위 모습. 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다. 판례의 완화 태도다. 아니 완화 태도. 그 판례의 완화 태도 보이는데 자, 이 첫 번째가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가봐. 저 누구 가바노 뭐예요? 가바노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게 매매라면 뭐예요? 자, 반대급부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 날부터 60일까지 60일까지 이전 등기하고 을하노 병하고 뭐 했으면 또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반대급부 60일까지 뭐라 이전 등기 하라니까.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항상 등기부의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이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병이죠? 이렇게 뭐 한다는 게 이거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 하라니까. 이게 이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정해놓은 대로 한다는 게. 근데 자 옆에 등기를 보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조세포탈 목적으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에서 누구한테 넘긴 거지 지금 병한테 넘겼다 치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 법에 뭐예요? 이 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그 법에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중간이 빠져버렸죠? 을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중간이 뭐한 등기라고? 생략된 등기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 등기가 왜 문제되냐면 이 법에는 갑을 병일 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 뺐죠? 무슨 법을? 부특법을 뭐 했다는 게 이거? 부특법이라는 법을 절차법을 뭐예요? 위반했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나 갑한테 진짜 돈 주고 산 거야. 에?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중간이 빠졌지만 누군가의 돈 주고 샀다면 자,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자, 3번,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 등기 말소해버리고 다시 빠진 4번 누굴 집어넣고 이거 을을 집어넣고 다시 5번에 뭐예요? 자, 누구 병이 들어간다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할 때마다 자, 뭘 내야 돼 이거? 세금을 내야 돼, 세금. 그 취득등록세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니까 자, 실체관계가 이 병이 누구한테 을이나 갑한테 뭘 주고 샀다면 돈 주고 샀다면 뭐가 부합되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고 요 행위자만 뭐 하겠다는 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강행규정 배우죠?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배우잖아요. 강행규정은 효력규정하고 뭐예요? 단속규정이 나온다 그랬죠?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그거 배웠죠?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이지. 거의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 놀라지도 마시고,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규정이라고. 시험 문제 그거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하여튼, 거의 민법책은 폼인 것 같아. 배구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이가 민법 학계로는 딱 그 두께를 보면 딱 배구, 잠자면 딱 좋게 베개같이 좀 생겼죠? 그래서 하여튼, 일요일날 주무실 때 배구자예요. 그렇지. 그러면 혹시라도 그 민법에 있는 내용이 아라비아나트처럼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배구될 때도 책을 배우고 잡니다. 그래서 누구만 처벌하겠다고? 행위자만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3학년 일반이에요. 3년 이내 정확가 얼마? 1억 원의 벌금으로 이제. 그래서 절대 그래서 자, 초보자는 뭐예요? 중간생활 했던 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겼던 게 답으로 등장하는 게 유효성은 인정하는데 어디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구역은 뭐예요?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절대 갑에서 을로 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지 을에서 병으로 갈 때 허가서가 있어야 돼요. 허가서가 유효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갑에서 병으로 건너뛰어도 허가서 낸다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중간생략 등기 이제 의의를 받고 넘겨보시면 자, 거기 유효성이 나왔어요. 유효성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몇 번째? 자, 디귿을 먼저 보자. 디귿을 뭐라고 썼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설사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사의 허가서를 받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라고? 무효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고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무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80%짜리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직접 청구 가능 여부 나오죠? 그건 15%짜리 답이다. 15%짜리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있죠? 니은. 전원의 합의 또는 중간 취득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서 성립됐죠?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니까 이거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니은이 5%짜리 답이에요. 자, 디귿은 80%. 니은은 뭐예요? 유효하다 5%. 자, 3번은 직접 청구 가능 있죠? 그게 15%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 사람 사이 합의가 있으면 최고 양수인 누구 있죠? 이거. 이 을이라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 나한테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합의가 안 하면 대의로 하는 거예요. 대의로. 누가? 병이 뭐예요?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이전등기 해오죠. 근데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한테 직접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뭐가 생긴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그거는 어느 지역이만 그렇다? 일반 지역만 그렇고 무조건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예외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인정하지 않겠다. 잘 기억해달라는 게. 그 다음에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가 빠졌어요? 모두 생략등기가 있죠?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뭐라고? 모두 생략등기가 있다.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 무슨 얘기야?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 양수자가 뭐예요? 보존등기 했을 때 이 병이 을이나 갑한테 뭘 주고 샀다면 돈 주고 사서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자, 이 등기 자체도 뭐 하자는 게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그죠? 자, 물론 뭐예요? 물론 갑이나 을이나 판 적 없다 이렇게 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게 아니죠. 이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모두 생략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쌍가로사 3번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실체관계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래서 증여를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매매를 했다.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조실부모에서 자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재벌이 됐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장가 보내려고 자 막내 동생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줘야 되는데 왜? 자 건물 하나 있으면 장가 갈쳐서 이전등기 했죠. 근데 증여를 하려니까 증여세가 문제가 되니까 뭐로 넘겼다는 얘기니까 매매를 넘겼다. 근데 안 걸리면 되는데 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대장소관총으로 뭐예요? 세무서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뭐예요? 자 세금 받으라고 자 이 과세자를 송부해준다 세무서에.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 걸리게 되면 자 누구 갑이란 사람은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원인을 뭐예요?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정해놨어요. 절대 증여를 뭐로 하지 말라고? 매매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형은 뭐예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자 특별법을 이전했으니까 몇 년 이하에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죠? 그죠? 근데 이 이전 등기는 형이 동사한테 준 건 맞죠? 뭐가 부합되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자.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꼭 정리해 두시고 뭐만 외우자고? 증여를 매매를 했다.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그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외우자. 증여, 매매, 이전 등기. 유효. 증여, 매매, 유효. 이렇게 외우자. 자, 무효등기용은 뭐예요? 무효등기용은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이용하는 것인데 실체관계, 유실자가 없어서 무효인 등기를 나중에 실체관계가 갇혔을 때 유효한가 문제되는데 자, 동그라미 판례 있죠? 줄치세요. 뭐라고? 권리등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유형은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뭐하다? 유효하다. 누가 없애야 된다고? 이해관계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신축 건물에 멸실된 건물의 위치, 구조, 기타의 면에서 상호 같다 하더라도 자, 그로서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도 절대 뭐라고 이거 자, 이 무효등기 이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뭐 할 수 없다고?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효등기 유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효등기 유형은 자, 이 무효등기 유형은 있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는 이 권리는 뭐하지만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 표제의무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의무는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권리 인정하는데 누가 없애야 돼 이거. 제 3자가 뭐예요? 없애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구에 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만약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 돼 있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7천만 원 그죠? 을이 다니게요. 갑이 돈 갚았죠? 근데 이 저당권을 말사하지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해서 이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키죠? 그게 뭐라는 게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게 무효가. 근데 이 뭐 하지 않고 말소등기 안 하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이 무효인 등기를 내가 돈을 다시 빌려갈 테니까 등기를 유지시켰다라고 해서 무효 등기는 뭐예요? 유효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가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아니 유용. 자, 이것은 뭐예요? 무효 등기 뭐라고? 유용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무효 등기용은 뭐예요?
이 갑구나 을육의 권리사항만 인정해요. 다만 누가 없을 때? 제3자가 없을 때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 뭐겠다? 무너졌어요. 이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이 접수 날짜가 몇 년도에? 1920년도죠? 그래서 시멘트 벽돌 쪽 기와집은 단독주택이에요.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고 나서 여기다 뭐예요? 자, 철근 콘크리트로 2층짜리 건물 짓고 옛날 등기부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절대 무효인 등기를 뭐예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권리만 가능하지. 표제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얘기 지금.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판례의 완화 태도 요 세 가지 있죠? 이거 기억합니다. 하여튼 이 요건에서는 유효 요건에서는 외울 게 뭐예요? 판례의 태도만 외우시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문제 거기 자 마지막으로 풀어보자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번에 10번에 등기가 뭐예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판례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빠졌지? 그 위에 뭐 그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 뭐예요? 그 뒤에 뭐 답이 있어요? 그 뒤 넘겨보세요. 없어요? 아, 뭐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 하여튼 등기가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거 옳은 문장일 거야. 아마. 문장이 매끄러워 있다. 자, 11번은 무슨 단어가 보여요? 위조 보이죠? 무효라고 하는 게 판례가 아니라 뭐예요? 위조하면 뭐라고? 유효, X. 그 12번은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을 명의로 보존등기했죠? 보존등기는 무효이나 유효이나. 유효. 이게 뭐라고 얘기해, 이거 제목을. 모두 생략등기. 그러니까 양수인이 매수해서 을 명의로 보존등기했으니까 처음부터 맞았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하자? 모두 생략등기 얘기해, 모두 생략등기. 자, 유효 하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원인을 매매를 기록한 이전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X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앞에 문제 때문에 틀린 거야. 앞에. 이해했죠? X 앞에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나왔어. 맨 끝에 뭐라고? 유효, 무효.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네. 토지거래 나왔으면 중간생략등기는 뭐예요? 토지거래 나오고 중간생략등기 나오면 뭐예요? 유효, 무효.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렇게 외워갖고.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배운 거 요거 있죠? OX 문제? 요거 식사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꼬박꼬박 쳐놓고 나서 또 이정월로 한번 다시 보고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